자, 우선 돋보기 도구는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우리가 도구 상자에 있는 돋보기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값은 화면의 확대 값입니다. 그러니까 돋보기 안에 이렇게 더하기 부호가 보여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화면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게 되면 그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을 축소하는 방법인데요. 돋보기에 빼기 부호가 붙어 있어야 화면을 줄여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 부호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돋보기 도구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Alt 키를 눌러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옵션 바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의 돋보기를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 빼기를 선택했을 경우에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 붉은 글씨로 이동해서 보시게 되면 확대 축소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전환이란 말은 우리가 플러스 상태에서 Alt 키를 눌러주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돼서 화면을 줄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상태가 유지되는 건 우리가 Alt 키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Alt 키에서 손을 떼주시게 되면 플러스로 전환이 돼서 다시 화면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이번에는 화면을 100%로 보는 방법과 창에 맞춰 보는 방법인데요. 자, 화면을 100%로 본다는 건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100%는 달라질 수 있지만 무조건 100%,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할 사이즈, 전체 크기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옵션 바에 있는 값을 선택하셔도 관계없지만 돋보기 도구를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화면에 100%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창에 맞춰보기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열어놓은 현재 창 사이즈에 맞춰서 가장 크게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모니터도 굉장히 크고 해상도도 아주 크게 쓰고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화면에 넓게 볼 수 있겠죠. 100%를 넘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150%나 170%로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현재 내가 열어놓은 창이 작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그 전체가 3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몇 퍼센트에 관계없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창에 꽉 채워서 이미지를 보고 싶다. 자, 이러실 경우에는 손도구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손도구는 우리가 공부할 도구인데 도구 상자, 돋보기 도구 바로 옆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손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손도구는 우리가 화면의 이미지를 모두 다 보고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도구인데요. 기능적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화면을 이동시켜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이 좌우 또는 상하 또는 어떤 각도로든 이동이 되는데 화면에서 가려진 부분이 없이 모두 다 화면에 노출이 돼서 보여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값을 사용한다고 해도 화면을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금 공부한 돋보기 도구로 확대를 해 놓으셨을 경우에 보여지는 부분도 있겠고 우리가 확대를 하면서 밀려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도 생기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손도구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동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손도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세하게 보거나 또는 정밀한 작업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확대할 때는 어떤 부분으로 다시 이동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번번이 다시 손도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키를 사용하면 더 편리한데요. 자, 바로 그 키가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만 누르고 있으면 그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손도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손도구를 사용하시다가 나는 이제 다 사용했다 그러면 스페이스에서 손을 떼주시게 되면 다시 원래 사용했었던 도구로 전환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포토샵으로 이동을 했고 이미지 두 장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커피잔이 들어있는 이미지 이렇게 제가 두 장을 열어놨어요. 자, 우선 돋보기 도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 상자 부분에 아래쪽 가장 하단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을 한 도구가 보여지실 거예요. 자, 제가 이 도구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도구가 선택이 되면 상단 부분에 옵션의 내용들이 달라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돋보기 안에 이렇게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붙어 있으면 화면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저는 이미지의 중앙 부분으로 이동해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미지가 확 커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자, 제가 계속해서 클릭을 해주게 되면 클릭을 해줄 때마다 이미지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커지면서 보여지는 이 모는 종이는 모는 종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픽셀의 형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가 어디까지 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더 이상 더하기 표시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확대가 됩니다. 자, 지금 3200%가 확대가 된 경우에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는 화면을 조금 줄여줘야 되겠죠? 자, 제가 옵션 부분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선택된 건 더하기 표시가 붙어 있는 돋보기인데, 자, 그 옆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니까 빼기 부호가 들어있는 돋보기도 역시 보여지죠? 자,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화면을 클릭해 주게 되면 클릭을 해줄 때마다 점점 화면이 축소가 되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원래 봤었던 크기보다 더 작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지금 계속해서 화면이 줄어들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다시 화면을 확대를 해줄 건데 그냥 화면에 맞춰서 보고 싶어요. 자, 옵션 창 부분 뒤쪽에 4개의 버튼이 보여지는데요. 자, 저는 화면 맞추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화면에 딱 맞도록 채워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더하기 부호를 눌러줄 거예요. 자, 이번에 저는 원하는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나는 이 영역만을 확대해서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들이 보여지는데요. 바로 제가 확대할 영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마우스에서 손을 딱 떼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확대하고자 했던 영역이 지금 제 눈앞에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거죠. 자, 저는 다시 화면 맞추기 눌러줄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창을 조금 바깥쪽으로 분리해서 볼 거예요. 자, 커피도 제가 좀 분리를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제가 분리해 놓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창 크기 조정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 창이 화면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창 크기 조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우선 이렇게 창을 조금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원하는 부분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대를 해줬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확대를 해주니까 이 창의 크기가 갑자기 커졌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제가 화면을 조금 줄일게요. 자, 이렇게 줄일 때마다 창의 크기도 함께 줄어든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창 크기 조정 부분에서 체크를 이렇게 풀어버리시게 되면 제가 아무리 화면을 확대해도 크기는 늘어나지만 창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값들은 그야말로 옵션이기 때문에 편할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다시 창 크기 조정 눌러주고요. 화면을 키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창을 조금만 줄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옆부분에 있는 모든 창 확대 축소를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창이라는 뜻은 현재 열려져 있는 모든 이미지에 적용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화면을 좀 줄여볼까요? 자, 옆쪽에 있었던 커피 이미지도 함께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줄여볼게요. 자, 또다시 줄어들죠?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화면을 줄일 때 사용하는 키는 바로 키보드에 있는 Alt 키죠. 자, 제가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더하기 부호에서 마이너스 부호로 바뀌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빼기 부호 확인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또다시 줄여주면 역시 옆부분에 있는 이미지도 함께 줄어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제어할 때는 창 크기 조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창 확대 축소를 선택해 주자마자 이 값은 비활성화가 됐죠? 자, 우리가 둘 다는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스크럽이 확대 축소를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이 스크럽이라는 값은 우리가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 수는 없고요. 마우스로 미는 대로 화면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사각형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자, 제가 하지만 마우스로 쭉쭉 밀고 당길 때마다 이미지의 크기가 줄고 느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똑같이 작업해 보려고 했더니 이 스크럽이 확대 축소가 아예 비활성화가 돼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 자, 그러실 수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값을 조절을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환경 설정에서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환경 설정은 메뉴 부분의 편집창 안에 들어있죠. 자, 가장 아래쪽에 내려오시게 되면 환경 설정이 보여지죠. 자, 저는 환경 설정 창 중에서 성능 부분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성능 부분으로 오시게 되면 아래쪽 부분에 스크래치 디스크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그 옆쪽에는 그래픽 프로세서 설정이라는 값이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은 반드시 그래픽 프로세서가 설정이 되어져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값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할 때 스크러비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값이 체크가 이렇게 풀려져 있다면 스크러비 값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옆부분에 보시게 되면 C 드라이브라고 지금 돼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보여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저처럼 C 드라이브에 체크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크러비 확대 축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제가 실제 픽셀 한번 눌러볼까요? 자, 100%로 보여지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인쇄 크기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 인쇄 크기는 실제로 인쇄가 될 종이의 사이즈지 우리가 열어놓은 픽셀의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여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화면 채우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화면 채우기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실제 픽셀이겠죠? 또는 화면 맞추기. 이 기능이 바로 화면을 꽉 채워서 보거나 또는 100%로 보는 방법인데요. 자, 이 값은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확대를 좀 해놓을게요. 자, 우선 저는 모든 창 확대는 좀 체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돋보기 도구를 따닥하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무조건 100%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이미지도 제가 역시 따닥 해주게 되면 100%로 보여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보통 이렇게 옵션 바에서 클릭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따닥하셔서 이동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할 건데, 자, 우리가 스크러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밀어서 확대를 하는 거고, 스크러비를 끄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확대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저는 먼저 드래그해서 확대를 해놨어요. 저는 이 배율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거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커피잔 손잡이 부분으로 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손도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손도구 선택해 줬고요.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 종이를 조금 밀 거예요. 자, 클릭하고 제가 쭉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지금 이미지가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스크롤 바를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손잡이 부분까지 다시 이동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이 이미지를 100%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다시 이렇게 사이즈를 좀 줄여줬고요. 자, 옆쪽으로 조금 밀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제가 다시 손도구 선택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밀어주게 되면 지금 옆쪽에 있는 이미지도 조금씩 움찔움찔 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현재 선택된 옵션이 모든 창 스크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부분에서 따라서 같이 움찔움찔하고 있죠. 자, 저희가 원하는 부분을 확대를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창을 옆으로 밀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이 부분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손도구 눌러주고 움직여 보게 되면 옆쪽에서도 함께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통 여러 창을 동시에 스크롤할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체크 풀어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손도구를 한번 따닥하고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값이 108%인데요. 자, 이 108%라는 값은 현재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로 꽉 차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윗부분에 보시게 되면 실제 픽셀 100%겠죠? 자, 화면 맞추기 방금 우리가 따닥한 것과 동일한 값입니다. 자, 달라지는 값 없고요. 자, 화면 채우기 하면 좀 확대해서 채워줄 거고 인쇄 크기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인쇄될 종이의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 거니까 이렇게 보여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실제 픽셀 눌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고 이미지의 위치도 드래그해서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저는 전환키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제가 돋보기 도구를 선택해서 화면을 좀 확대를 했어요. 자, 저는 지금 계속해서 돋보기 도구를 사용하는 중이고 손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도구를 클릭해 줘야 되지만 전환키가 있다 그랬죠? 자,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게 되면 지금 갑자기 손바닥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스페이스바에서 손을 뗄 거예요. 다시 원래 제가 사용하던 도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환키를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동도 하셨다가 다시 손 떼서 특정 부분 확대했다가 또 이번에는 축소도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제가 화면도 축소를 좀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게 되면 또다시 손도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가 모두 다 보여질 때 우리는 손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또 화면을 이동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